절대부등식 배웠죠? 이거 증명해드렸어요. 요거를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를 잘 기억하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꾸어서 말해보면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니? 요거를 하필이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다른 건 잘 기억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런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누구냐? 얘입니다. 평균 배워서 알고 계시죠? 평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은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말고도 기하평균이라는 평균이 있고요. 조화평균이라는 평균이 있습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화요. 조화. 하모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튼 요 세 개의 종류의 평균이 있는데, 일단 별량의 개수는 2개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짜리 평균이다, 이런 얘기죠. 자, 산술기하 조화의 관계를 사용하려면 제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양수입니다.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두 양수의 산술평균은 아시다시피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의 합을 A와 B의 개수인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뭐가 기하평균이냐면 두 별량의 곱의 별량의 개수 제곱근입니다. 여기서 별량의 개수가 2개니까 2제곱근이겠죠.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조화평균은 많은 수의 교재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적어 드릴 텐데, 이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각각 얘를 산술평균, 얘를 기하평균, 얘를 조화평균 이라고 하는데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화평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증명을 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화평균은 이 모양은 연산된 모양이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연산되기 이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번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잘 쓰지 않고 모양을 바꿔서 저렇게 적는 건데, 조화평균을 기억하실 때 아까 산술평균은 두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는 2로 나눈 거였죠. 기하평균은 별량의 곱을 별량의 개수 제곱근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조화평균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입니다. 뭐라고 했지? 현진 내가 뭐라고 했어?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라고. 뭐라고요?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라고요. A와 B의 역수이면 얘잖아요. 맞아요? 이거의 산술평균이면 이거죠. 이걸 다시 분모와 분자를 뒤집으면 쟤가 되죠. 저식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식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합평균에 대해서 뭔가 기억하고 싶으면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얘의 뜻이 뭐다?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조합평균에 대해서는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알았죠? 자, 이 절대부등식을 2개로 떼면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로 뗄 수 있죠. 실제 증명을 할 때 이 1번 부등식 증명하고 2번 부등식 증명하면 전체적으로 다 증명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들의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같을 때. 등호의 성립 조건 역시 증명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요걸 통째로 다 외워주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1번 부등식 먼저 증명해 보겠습니다. 뺄 수가 없잖아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둘 다 양수죠. 양수면 대소관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듭 제곱해서 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제곱해서 빼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루트 AB의 제곱을 빼보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그럼 얘가 4분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4AB가 되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지 않나? 맞나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러면 얘가 결국은 완전 제곱이 다시 되는 거죠. 2분의 A 마이너스 B 전체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예. 근데 요건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제곱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걸 제곱하지 않고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시면 돼요.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는 게 그럼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2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AB 이렇게 될 거거든. 맞니 친구들? 그죠? 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완전 제곱이 다시 되죠.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등호의 성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적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얘는 제곱 안 하고 못 빼겠네. 얘도 제곱 안 하고 뺄 수 있어요.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죠? 루트 AB에서 그러니까 제곱도 좀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빼보지도 않고 안 빼진다고 생각하고 제곱하지 마시고 뭘 뺄 거냐면 A 더하기 B분의 2AB를 뺄 거죠. 이게 뭘로 보이면 되겠니? 루트 AB의 제곱으로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루트 AB로 그냥 묶을 수 있거든요. 묶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루트 2루트 AB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A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루트 A와 루트 B, A와 B를 뭘로 봐요?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B의 제곱을 보면 저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A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AB와 A 더하기 B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당연히 큰 거고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렇다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마찬가지로 A는 B일 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제곱을 안 해도 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1번하고 2번 둘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번은 저렇게 사용되기보다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많이 활용이 되죠.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또 존나 당연해 보이죠. 왜냐면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보고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보면 왼쪽 옮기면 또 완전 제곱이 되겠지. 맞니? 그냥 양변에 2를 곱한 것 뿐이잖아. 그런데 이걸 별도의 부등식으로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니? 이거는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평균의 2배보다는 그거나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임진영 뭐라고?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훌륭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더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식은 별량이 2개일 때만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량이 3개여도 성립하고 4개여도 성립하고 5개여도 성립하고 모든 개수에 대해 성립함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고등교육과정 내에서 그걸 증명을 시키진 않아요. 그냥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예. 고등수학을 배울 때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책에 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외워서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그렇다면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해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개짜리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N개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저희 뒤에 다시 쓸 거니까. 그럼 세 양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별량의 합이 지금 3개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3으로 나눠야 산술평균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 얘의 기하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게 아니고 세제곱근 루트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과정을 살짝 초과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을 씌울 일이 없이 세제곱수가 되게끔 ABC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봐봐요. 세 번째 조합평균은요. 이 모양으로 기억한 친구들은 쓰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모양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기억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분의 2 이렇게요. 3이죠. 3개니까.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조합평균을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가끔 물어볼 텐데 여기 이 부분 역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세 양수의 합은 기하평균의 3배보다 크거나 같다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얘의 등호의 성립조건 역시 세 양수가 같을 때입니다.
자, 3개짜리 어찌어찌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증명을 시키진 않고요. n개짜리를 보시면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건 납득할 거예요. 자, 이제 n개짜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10번에 있잖아요. 10번에 이거를 n개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고, n개의 양수 a1, a2, an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n개의 양수의 산술평균은 이 n개의 양수를 다 더해야죠. 그리고 n으로 나눠야겠죠. 별량의 개수로 나누니까 n개의 양수의 기하평균은 n제곱근입니다. 그리고 a1, a2 얘들을 다 곱하겠죠. n개의 양수의 조합평균은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n분의 1이 분모에 있고 n이 분자에 있을 겁니다. 등호의 성립조건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모두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겠죠. 개수를 마구잡이로 늘려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예요. 알려져 있다 써있죠. 자, 이제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ABCD가 양수일 때, 더 적었어?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짓을 하겠지, 얘들이. 봐봐. B분의 A, 양수니까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는 두 양수의 합이잖아요? 두 양수의 합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고? 두 양수의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아? 마찬가지로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도 두 양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두 개의 식을 곱해 버릴게요. 그러면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얘가 4 곱하기 루트 BD분의 AC 루트 AC분의 BD, 이 둘이 역수니까 곱하면 1이 돼서 이렇게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4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 풀이는 틀렸습니다. 저희 다시 적어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안 적어도 돼요. 아무튼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게? 곱하기가 틀렸어요? 곱하기 잘못했나요? 이렇게 풀 것 같으면 여기에 등호를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등호의 성립조건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얘가 등호이고 얘가 등호일 때가 동시 성립이 가능해야 여기 등호가 생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등호가 없다고 하면 부등호를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산을 하려면 모든 식의 등호의 성립 여부가 동시 성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틀린 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등호 언제 성립하냐 여기에? 등호 언제 성립하니? 두 양수가 같을 때죠. 그러면 B분의 A랑 D분의 C가 같으니까 AD는 BC라고 할 수도 있죠. 맞잖아요. 니네 좋아하는 크로스. 그죠? 네. 자,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 볼까요?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얘도 AD는 BC 일 때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의 등호의 성립 조건과 얘의 등호의 성립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시 성립이 가능하고요. 동시 성립이 가능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등호의 성립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동시 성립만 가능하면 돼요. 각자 다른데 그것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거고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하겠나 친구들? 이해하겠어요? 네. 자, 밑에 것도 봐볼게요. 그러면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이제 저걸 다 전개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옆에다 뭘 써야 돼요?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죠. 이걸 늘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는 학생을 틀리게 할 문제들이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B 더하기 C는 2 루트 BC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B는 C일 때 성립하죠. 마지막으로 C 더하기 A는 2 루트 CA보다 크거나 같고요. 단 등호는 C는 A일 때 성립합니다. 선생님 이건 등호의 성립 조건이 다른데요? 제가 언제 똑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 달라도 돼요. 그냥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기만 하면 돼요. A랑 B랑 C랑 동시에 같을 수 있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를 변변 곱했을 때 등호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당당하게 써도 돼요. 등호가 생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루트 A가 2개 있고 루트 B가 2개 있고 루트 C가 2개 있으니까 곱하면 사실상 ABC가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8ABC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도 증명이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